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공수한 램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1년 전쯤에 보여드린 그런 중국 램은 아니고요. 개발, 생산 모두 중국에서 한 순도 100% 중국산 램이에요. 부연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100% 이해를 위해서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메모리 회사, 커세어, 디스크릿, 패트리엇 이런 회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메모리 제조 회사는 아니에요. 메모리는 보시면 크게 기판이랑 칩으로 이루어져 있죠.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 이 칩을 모듈이라고 말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PCB 기판을 모듈이라고 하고 얘는 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8GB, 16GB 이런 용량은 이 칩이 개수로 인해서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삼성 16GB 램인데 지금 칩이 앞으로 8개, 뒤로 8개가 있죠. 즉 1GB 칩이 16개가 붙어서 16GB 램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램이 골자는 한마디로 이 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칩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커세어, 디스킬 이런 회사들은 뭐냐? 이 세 회사의 칩을 받아다가 모듈에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수율 선별이나 LED도 넣고 하겠지만 핵심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이 모듈 회사 중에 1위는 72% 점유율이 킹스톤이에요. 즉 대부분의 D램 브랜드들은 모듈이랑 칩을 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붙이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 D램을 생산한다는 거는 결국 이 칩을 생산한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 그에 걸맞는 공정 훈련도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즉 R&D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돼서 진입장벽이 엄청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그 몇 년 사이에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반도체 업계에 투자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칭화유니, 창신메모리, 푸젠진화예요. 일단 제가 가져온 램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칭화유니 램이고요. 실제로도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기업이에요. 칭화유니 모 회사는 칭화대학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칭화홀딩스인데 한마디로 근본은 국영기업이라는 거겠죠. 칭화유니는 돈이랑 기술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 하나 27조 6천억에 사겠다고 제시하기도 했고 D램 공장에 10년간 무려 135조 원을 투자한다고도 발표했어요. 근데 당연히 돈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지금은 명맥을 잃은 전 엘피다 메모리 CEO를 자기네 수석 부사장으로 앉히면서 100명의 엔지니어를 함께 데려오기도 하고요. 4,500명의 직원들 가운데 90% 이상이 엔지니어래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칭화유니만은 못하지만 창신메모리나 푸젠진화도 나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창신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A데이터에 D램을 이미 납품했다고는 하는데 실물은 본 적이 없고요. 아마 양산 수준은 아니고 내수용으로 소량씩 기관에 납품되고 있다고는 해요. 푸젠진화는 미국의 마이크론 기술을 침해했다고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수입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았었고 좀 지지부진하라 했는데 또 최근에는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면에 어떤 뒷사정이 있든 표면만 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제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자, 잡설이 좀 길었는데 자, 바로 제품부터 보여드리죠. 제가 가져온 거는 칭화유니 DDR4 8GB 2400MHz와 2666MHz 램이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포장을 보면 둘 다 동일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 자체는 완전히 동일해요. 박스에 스펙이 적혀있는 건 아니라서 박스는 좀 재탕을 한 것 같고 포장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위쪽에 칭화유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DDR4 그리고 이쪽 아래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마크들이 있고 그리고 측면에는 로하스 환경 인증 마크죠. 그리고 뒷면에는 작동 온도나 요런 게 있겠죠. 중국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포장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꽉에 이렇게 D램이 하나 놓여 있는 게 끝인 포장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런데 뭐가 재밌냐? 2400MHz 램의 경우에는 칩에 자기네들 마킹 칭화유니라고 되어 있지만 2666MHz 램은 SK 하이닉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두 동일한 라인업을 동시에 출시하는데 2400만 자체 생산이고 2666은 하이닉스 칩을 썼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얘기가 갈릴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생산 수율이 딸린다는 거예요. 램이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클럭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생산 수율이 떨어져요.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칭화 유닛 램을 보면 8GB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면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면 SK 하이닉스 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8GB지만 여기 단면으로 뒷면에는 아무런 칩이 없죠. SK 하이닉스는 1GB 칩 8개, 칭화 유닛은 512MB 칩을 16개 박아둔 거예요. 뭐 그래도 일단 성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컴퓨터에 꽂아보죠. 제가 테스트에 사용할 보드는 ASUS의 막시모스 Z490 에이펙스고요. JDC 표준 규격은 지켰는지 인텔, 라이젠 막론하고 이 메인보드들에서 호환 테스트 결과 모두 호환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대부분의 메인보드에서는 제조사가 언노운으로 떴어요. 먼저 하이닉스라고 적혀있는 2666MHz 램부터 살펴보죠. 메모리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2666MHz CL19의 JDC 표준 규격이에요. SPD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모듈은 칭화 유닛에서 생산했고 칩은 SK 하이닉스에서 사와서 붙인 거네요. 뭐 나머지 내용은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다음은 타이푼 버너의 정보인데요. 모듈 제조사에는 칭화 유닛, 칩 생산은 SK 하이닉스에서 했고요. 별도의 다이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 SK 하이닉스의 파트 넘버는 잘 붙어 있네요. 뭐 요거는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커스텀 램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럼 대망의 칭화 유닛 2400MHz 램도 살펴봅시다. 먼저 CPU-Z의 메모리 항목을 보면 정상적으로 16GB가 잘 인식을 했고요. 클럭도 2400MHz, CL17로 표준 DDR4 램이 수치예요. SPD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모듈이랑 D램 모두 칭화 유닛에서 제조했다고 적혀 있네요.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생산일은 2020년 8주차니까 2020년 2월에 한 거고요. 지금 시리얼을 잘 보세요. 이게 1번 램이고 이게 2번 램이거든요. 숫자가 딱 1 차이가 나죠. 한마디로 생산 라인이 실제로 관리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항목이 없거나 가로로 적어둔 것도 있거든요. 다음은 타이푼 버너의 정보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듈과 D램 모듈 모두 칭화 유닛에서 제조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런 레지스터 모델이나 장소 이 정도는 뭐 기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트 넘버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도 쓸 텐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중국이 거짓말 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조작이라기에는 2666MHz 램은 하이닉스라고 또 박아놨고 기사가 뜬 시기도 그렇고 아마 요거는 자체 생산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메모리의 경우에는 클럭이랑 타이밍이 똑같다면 성능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럼 뭘로 비교하냐? 뭐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메모리 오버클럭으로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죠. 램 오버가 가장 잘 되는 이 Z490 에이펙스 보드에서 테스트한 거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1.35V에서 3400MHz CL18까지는 성공했고요. 3600 CL18은 안 됐어요. 이거는 요즘 안 되는 램이 없다시피 한 클럭인데 좀 아쉬웠고요. 1.45V대로 가면 마찬가지로 3600 CL18은 여전히 힘들었고요. 전압을 좀 더 줘도 이 이상은 어려워 보였어요. 다만 3200 CL14로 세팅했을 때는 부팅은 됐지만 금방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재밌는 특성이네요. 전체적으로 램 오버클럭은 안 되는 편이에요. 왜 2666MHz 램을 못 내놨는지 알 것 같고요. 아마 이 2400은 램도 대량 양산 수준은 아니고 그냥 허세용으로 조금씩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설령 허세일지라도 실제 판매를 할 수 있는 품질 수준까지 갔다는 게 이번 영상이 핵심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생산까지 한 칭화 유닛 2400MHz 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와, 중국 정말 무서워요. 물론 구설수가 많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IPS 같은 일반적인 패널들은 이미 한국을 따라잡아서 가격 경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OLED, mLED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중국 업체들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고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대는 움직이고 흐름은 바뀌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죠. 다만 이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게 확실하다면 뭐 국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댓글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지울 겁니다. 다음에는 이거 말고 더 대단한 중국 제품들을 좀 더 소개할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